이번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개설되자마자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분들은 이 점을 전혀 감지해내지 못하고 있죠. 초보 유튜버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과거, 개인적 취향과 관심사, 그리고 유튜브 계정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나쁜 일을 감추거나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취향, 계정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AOMG라는 힙합 레이블의 대표로 더 유명한 박재범님은 10년 전에 가장 핫했던 아이돌 팀의 리더였습니다. 팀이 한창 승승장구하고 인기를 구가하던 와중에 사건이 터졌죠. 과거 연습생 시절 개인 SNS에 작성했던 글이 누군가에게 발굴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수습되지 못하고 팀에서 퇴출되고 말았죠. 근데 그 글이 정말 비하의 목적인지 한 어린 연습생의 푸념일 뿐인지는 논란이 있었지만 언론과 대중의 포화 속에 속수무책으로 결국 팀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 10년을 좀 돌아보면은 꾸준한 음악적 성과,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선행으로 주변 사람들과 팬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SNS에서 작성된 글은 아주 사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과거란 여러분이 학교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내용들, 개인 SNS에 남겼던 사진과 메시지,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제품과 서비스, 한 개인으로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전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뭘 샀고 또 뭘 썼는지 사실 공개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 워크맨을 데이트시키며 2019-2020 대세 연예인이 된 장성규님은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여성 인스타그래머를 팔로우한 것이 박제가 되면서 뜻하지 않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을 팔로우했다 이런 개인적 사실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많은 여성 팬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평소 사랑꾼 이미지가 있었던 장성규님이기에 몸매가 부각된 사진을 올리는 여성 인스타그래머를 팔로우했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취향과 관심사란 내가 구독 중인 매체나 채널, 팔로우하고 있는 인물과 브랜드, 내가 구매한 서적, 잡지, 제품 등 나의 개인적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서 행동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관심사에서 비롯된 구독, 팔로우, 구매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때때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조선일보를 구독하면은 우파 보수라는 편견을 줄 수 있고요. 한겨레 20일 잡지를 구매하면은 좌파 진보라는 편견을 줄 수 있죠.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려는 의도가 없는 한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로서 지켜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SNS 계정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해킹으로부터 취약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유명인들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해킹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유명인들이 트위터 해킹 피해를 입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연예인 안영민님, 홍진영님 등 국내 유명인들도 인스타그램에서 해킹 및 사칭 피해 사례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킹 위험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거의 모든 플랫폼들이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2차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이 소중히 키워야 할 유튜브 채널 역시 잘 보호해야겠죠? 그럼 여러분의 과거, 취향, 계정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유명인들의 과거 신상 정보는 어떤 경로로 털리게 되는 걸까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 신상 털기는 보통 구글링이라고 하는 구글의 강력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 아이디, 즉 본인의 개인 계정을 만들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의 아이디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아이디가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의 개인 SNS, 학교 커뮤니티, 쇼핑몰까지 쭉쭉 연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털리게 되는 거죠. 신상 털기는 이런 경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튜버들이 자신의 개인 계정 아이디를 공개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의 정보 탭인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정보 탭에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공개합니다. 광고나 비즈니스 문의를 받기 위해서 공개하는 건데요. 개인 유튜버들의 경우 무심코 자신의 개인 계정 아이디를 이곳에 공개할 수 있어요. 주의할 것은 절대 다른 개인 계정의 아이디들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용 이메일을 따로
따로 개설해서 공개하는 것이 낫죠. 유튜브 본사 역시 이메일 주소가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정보 탭에 따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는 항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게 되면 인증을 해야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죠. 스팸 메일 업자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긁어 모으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장치죠. 아직 유튜브 계정에 내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비즈니스용으로 이메일 하나 공개해 볼까요? 정보 탭은 다음 과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비즈니스용 이메일을 만드시고요. 내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설명 항목 혹은 비즈니스 문의 항목을 클릭해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합니다. 비즈니스 문의 항목은 불법 스팸 메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메일을 보호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 항목에 적는 추세입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세부 정보 탭 밑에는 링크 탭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유튜브 채널을 다른 SNS 계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링크 탭에 작성한 SNS 계정은 채널 아트 우측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들과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개된 SNS 계정들은 내 개인 계정 아이디와는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심코 공개된 이메일, SNS의 아이디들이 개인 계정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비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내 취향과 관심사를 한번 보호해볼까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은 여러분 모르게 취향과 관심사를 드러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 채널에서 채널 탭을 누르면 내가 개인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 탭을 누르면 내가 그동안 저장한 동영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구독, 팔로우, 구매 등의 관심사 정보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죠. 내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 내가 저장한 재생 목록 모두 비공개, 이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체크합니다. 이제 내가 구독한 채널과 재생 목록이 모두 비공개로 바뀌게 되는데요.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채널 탭에 있는 내가 구독한 채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재생 목록 탭을 누르면 내가 저장한 동영상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요. 내가 공개 처리한 재생 목록만 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채널 탭에서 추천하고 싶은 채널이 있을 경우 추천 채널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채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홈 탭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채널에서 채널 추가를 눌러줍니다. 추천하고 싶은 채널의 URL을 복사해 와가지고 추가를 누르시면요. 내가 원하는 채널을 추천 채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널 탭을 클릭하면은 추천 채널이 보이게 됩니다. 이 재생 목록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세요. 재생 목록 탭을 누르면요. 재생 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물쇠 아이콘은 비공개 처리된 재생 목록입니다. 지구 아이콘이 있는 재생 목록은 공개된 재생 목록입니다.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고 싶을 때는 새 재생 목록을 클릭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을 수정할 때는 수정하고 싶은 재생 목록에 수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제목 수정을 눌러서 이름을 수정하거나 공개, 비공개, 일부 공개로 내가 원하는 항목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은 보통 큰 주제로 묶어서 테마별로 콘텐츠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내가 직접 만든 동영상을 묶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개인적으로 저장한 영상들은 비공개 처리하세요. 이번엔 해킹 위협으로부터 계정을 보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S 계정들은 심각한 해킹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SNS 플랫폼들은 2차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구글 계정과 연결되어 있고 구글 로그인이 곧 유튜브 로그인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 계정에 2차 보호 장치를 설정하도록 하죠. 유튜브 화면에서 좌측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계정 탭이 나오고요. 하단에 보면은 구글 계정 설정 보기 또는 변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브랜드 계정에서 구글 개인 계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글 로그인을 할 때 보통 브랜드 계정이 아닌 구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니까요. 구글 개인 계정에 2차 보호 장치를 해둬야 합니다. 그럼 구글 개인 계정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브랜드 계정이라고 나와 있죠? 하단에 보면은 기본이 구글 개인 계정이고요. 기본 밑에는 브랜드 계정이 보입니다. 기본이라고 써 있는 구글 개인 계정을 클릭하세요. 이제 본래 구글 개인 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좌측에 보안 탭을 클릭하세요. 휴대전화로 로그인 항목과 2단계 인증 항목이 있는데요. 휴대전화 로그인 항목은 비밀번호 대신에 핸드폰만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고요. 2단계 인증은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휴대폰 전화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서 꼭 이것을 설정해서 보안 장치를 하나 더 걸어주세요. 이제 이것까지 진행하면 이제 내 구글 계정은 비밀번호가 혹시나 노출되더라도 비밀번호만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 개인정보와 계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절제된 아웃풋 관리와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오랜 기간 롱런하면서 구설없는 유재석님, 박지성님, 강동원님들을 곰곰이 보면은 SNS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선행이나 주변 관리, 자기 관리도 굉장히 뛰어나죠.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고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늘 검열과 절제, 자기 관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중을 상대하는 크리에이터로서 롱런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유바!